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국어공채 영어 기출문제 문2는 독해 문제입니다. 일단 독해 문제는 본문을 보시기 전에, 물론 본문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역시 밑에 있는 보기들이 짧죠. 1, 2, 3, 4. 국어은 또 지문이 4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금방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이제 이게 뭐 쉽고 하더라도 밑에 먼저 보시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읽어나가는 방향을 좀 정할 수도 있고, 뭔가 건덕지를, 비빌 언덕을 가지고 독해를 하면요,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독해가 아무리 쉬워도 집중이 안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기 쉽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 특히 보기가, 이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와 있을 때는 당연히 다 보셔야 되고, 영어로 나와 있더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본문보다는 짧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보시면은 이 글의 흐름에 대해서 대충 그 분위기, 풍경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아주 땡 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less inclined to dwell on individual losses. 개별적인 손실에, dwell on은 뭐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답니다. 원래 dwell은 살다죠.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는 말인데 거기 막 살아버리니까 그걸 엄청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인 손실에 대해서, 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연연하답니다. 연연하다. less inclined는 덜 연연한다는 말입니다. be inclined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덜 연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 자, 이것은 좀 긍정적인 말이죠. 2번 less interest in your investment. 당신의 투자에 관심이 더 적어진다. 물론 우리가 투자란 것이 위험한 투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은, 투자 자체에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 되죠. 조금 부정적입니다. 3번 more averse to losses. 그런 손실에 대해서 더 혐오스러워한다. 진절머리를 친다. 그런 손실에 대해서. 이것도 과히 뭐, 물론 손실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우리가 참 분통 터지고 그래야 다음에 손실을 안 보려고 좀 그 노력을 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왕 벌어진 손실에 대해서는 그걸 뭐 울고불고 뭐 혐오하고 분통을 터뜨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부정적이죠.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죠. 4번 more sensitive to the fluctuations in stock market. 주식시장에서 fluctuation은, 이것은 이제 가격 변동을 말합니다. 이 flow, 넘쳐 흐르다죠. 흐르다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을 말합니다.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해지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글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그건 누구나 민감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만약 이 중에서 편을 가른다면, 우리가 항상 편을 가를 때는 긍정, 부정으로 갈라보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손실에 대해서 덜 연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상당히 뭔가 해결책이 되고 좀 긍정적이죠. 이것은 투자에 대해 덜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뭐 해결책이고 나발이고 그냥 투자를 그만둬버리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영원히 돈을 못 벌겠죠. 투자를 전혀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사실 인생 자체가 그냥 투자입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 차이가 있지만은. 3번 그 손실을 아주 그 손실에 더 몸서리치다.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뭔가 이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주가의 등락에 더 민감해지다. 이것도 이 자체만 가지고는 뭐 해결책이 안 되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충, 물론 저는 뭐 문제를 이미 위에 다 보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게 실제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걸리지, 혼자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봅니다. 뭔가 해결책이, 1번이 긍정, 2, 3, 4번은 부정 혹은 뭐 염세주의, 뭐 나 몰라라 이런 주의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그래도 답을 하나 정하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틀린 답도 괜찮습니다. 틀린 답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위에 글을 보실 때. 왜냐하면 자기 편이 하나 딱 있으면요, 글에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를 보세요. 자기 팀이 없으면 그거 경기를 집중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이상해도 자기 팀이 하나 있으면요,
뭐 거지 같은 팀이라도 자기 팀이 하나 있으면 그 게임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자, Fear of loss is a basic part of being human. 손실 혹은 상실입니다. loss는 손실 혹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is a basic part, 기본적인 부분이다. being human. human being 하면 이것은 인간이지만 being human은 인간이 되는 것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인간은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좋아하고 손실을 두려워하겠죠. 뭐 손실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아주 뭐 세상을 달관하고서 이렇게 뭐 그런 사람 말고 여기 이런 우리 보통 이런 글에서는요. 그런 너무 특수한 1% 내의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글을 내기 때문에 그런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철학자의 그런 아주 얄궂은 철학자의 그런 일상생활을 이렇게 글로 내지는 않습니다. To the brain, 두뇌에서는 loss is a threat and we naturally take measures to avoid it. 두뇌에게는 손실, 상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협이죠. 왜냐 우리가 너무 우리 뭐 체력도 상실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시력도 상실해버리고 손발을 상실해버리고 그럼 살아갈 수가 없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두뇌는 항상 상실, 손실을 항상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상실은 하나의 위협이며 우리는 자연히 전부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내추럴린 본능적으로입니다. We cannot however 그러나 자 지금 이게 여기 나온 fear of loss 이게 이제 뭡니까? 문제죠. 문제. 모든 그런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지금 관로 넣기 문제가 나왔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책이 없다면 그 글을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그런 걸 시험에 내면 왜 시험에 내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문제만 잔뜩 나열하고 물론 뭐 문제를 줘서 충격을 줘서 우리가 뭐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일단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그 글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we cannot however avoid it indefinitely 그것을 무한정으로 피할 수 indefinitely 하면 무한정으로 definitely 하면 확정적으로죠. definitely 뭐 불확정적으로 무기한으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 손실을 피하고 뭐 싹싹 피하고 최선을 다해 피하지만은 그것을 평생 피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손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왕에 이런 상황이란 것이죠. 이제 상황을 좀 더 이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겠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One way to face loss is with the perspective of a stock trader. 자, 손실에 직면하는 그러니까 손실을 우리가 맞이하는 손실을 우리가 감내하는 손실을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피치 못할 거니까 손실을 일단 우리가 마주쳐야 됩니다. 손실을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with the perspective of stock trader. 주식 거래자의 perspective는 시야 관점입니다. per 하면 몸을 관통하다, spect는 보다는 말이니까 관통하여 보는 그런 시야, 어떤 시점, 관점 이런 걸 말합니다. 사물을 보는 법. 주식 거래자의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손실을 우리가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런 거 주식 거래자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위드는 뭘 가지다는 말이죠. Traders accept the possibility of loss as part of the game, not the end of the game. 자, 주식 거래자는 받아들입니다. 이 가능성을, 손실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죠. As part of the game. 그 게임의 한 부분으로, 필연적인 한 부분으로 아무리 주식이 귀재라도요. 손해를 한 번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그게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제 확률상으로 누가 많으냐 이게 그 주식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손실을 한 번도 안 볼 수는 없죠. 자, 손실을 그 게임의 한 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Not the end of the game. 그 게임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여기 and는 뭐겠습니까? 목적입니까? 뭡니까? 목적은 말도 안 되죠. 목적이란 말은 말도 안 되고 여기서는 끝입니다. 끝. 손실을 그 게임의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게 연속입니다. 연속선상의 중간 과정이란 말이죠. What kind of thinking is a portfolio approach? 자, 이러한 생각을, 사고방법을 인도해 주는 것은, 가이드해 주는 것은 is a portfolio approach. 포트폴리오 아시죠? 이건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유가증권 명세표인데 주식을 다양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 주식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적인,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이 있듯이 주식도 다양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한쪽이 손실을 보더라도 한쪽이 이익을 봐서 넘어지지가 않죠. 자, 그런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다. 즉 땡땡 뒤에는 즉 이겁니다. 이 앞에 나온 말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줘. Wins and losses will both happen.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그러니까 이 윈 하면 이거는 이제 돈을 얻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돈을 왕창 버는 것이죠. 버는 것과 잃는 것이 둘 다가 일어날 것이다. But it's the overall portfolio of outcomes that matters most.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강조 구문이죠.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the overall portfolio,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죠. 결과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결과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When you embrace portfolio approach. embrace는 원래 포옹하다죠. 포옹하다에서 뭘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portfolio approach. 이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when하고 if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받아들일 때 you will be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죠. 이게 아까 나왔죠. 1번. 개별적인 손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덜 연연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개별적인 손실은 너무 연연해버리고 거기 뭐 자포자기 해버리고 자살해버리면 뭐 그 다음날 엄청나게 볼 텐데 그날 그 전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하는 것이지 맨날 어디서 따기만 합니까?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뭐 2, 3, 4번은 너무 비관적이거나 너무 뭐 현실 초월적인 이런 건 답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답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한번 이제 전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들어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선택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선택지가 뭐 긴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길더라도 이게 본문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됩니다. 본문은 워낙 단어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선택지에 일단 정답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을 한번 갈라보세요. 이것은 긍정, 이것은 부정. 자, 긍정이 뭐 3개이고 부정이 1개면 그 1개 부정이 정답이 되겠죠. 위에 부정적인 말이 그 괄호를 탁 치면 그 부정적인 게 답이 되겠죠. 그렇게 편을 갈라봐. 항상 이 편 가르기입니다. 이 보기 선택지를 볼 때는 편 가르기고 또 본문을 보실 때는 항상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뒤에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그 해결책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정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게 해결책이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손실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보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이러도 좋다. 내일 따면 된다. 뭐 오늘이 끝이냐, 오늘 게임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물론 따겠죠. 근데 물론 언젠가는 뭐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한 곳에 몰두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복권도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주 그냥 너무 게을러 가지고 이거 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되더라 보니까요. 저는 그건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방식이죠. 예, 손실을 줄이려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양합니다. 해결책은. 자, 여기서 이왕에 주식을 하실 거면은 포트폴리오 쪽으로 나가고 또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너무 한쪽에 졌다고 침울하지도 말고 너무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걸쳐 놓으란 말이죠.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에 가서 뭐 온갖 걸 여기저기 다 펼쳐놓고 뭐 동네 방네 다 뛰어다니고 그것도 곤란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죠. 예, 하여튼 오늘 강의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앞으로 이제 독해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또 제 나름대로의 또 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